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기부 1%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일전에 질문해 주신 사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파트 물건이나 빌라 등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많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의 신빙성이 높은 물건을 분석할 때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나 자, 이렇게 어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물건, 이 지금 보면 경북 규미시 고아읍 봉안리 주택, 자, 이런 물건들은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이죠. 만약에 이 수업을 먼저 보시는 분은 앞에 권리 분석편과 가치 분석편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주택이고 현재 입찰은 13일 남았습니다. 아직 13일 남은 물건이고 감정가 3억 5,425만 5,360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2억 4,79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낙찰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번에 낙찰될 것인가, 된다면 얼마에 될 것인가,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보통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라 사이트만 보고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저희 분석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분석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낙찰가 분석입니다. 자, 이건 질문 내용이었고, 자, 세 번째 시간 예상 낙찰가 분석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했고 가치 분석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이 세 번째가 이해가 가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보시고 세 번째 거 보셔야 됩니다. 자, 주변의 낙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안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낙찰 사례, 주택 낙찰 사례인데 2013년 10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3억 4,900억 감정된 전원주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주택이 감정 대비 86% 정도의 낙찰이 되었더라. 그리고 2012년도에 2억 8,200에 나온 게 있는데 2억 3,506만원에 83% 정도에 낙찰되더라. 그리고는 이제 2006년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내용이고, 자,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 이 물건의 어떤 그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칠 수 있느냐, 저는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경매 시장에 참여해 있는 많은 입찰자들, 우리 입찰 경쟁자가 될 사람들, 그냥 보통의 상식과 경매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본다면 이것을 무시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반영해야 될 정보와 분석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데이터를 믿고 적용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더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사한 물건 낙찰 사례를 제가 찾아봤으나, 자, 최근 시장의 반응, 자, 지금의 부동산 경기와 어떤 거래량과 여러 가지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래서 형성되는 가격,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최근 시장의 반응과 입찰자들의 반응. 자, 입찰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유사한 인근의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그 반응, 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본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낙찰 사례는 구미시 전체, 봉안리뿐만 아니라 전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없다. 자, 있다면 예측하기가 쉬운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예측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찰 경쟁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입찰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
이 물건을 보고 생각할 사람들의 머릿속을 예측해서 생각한다. 한 번 더 꼬우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면, 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사람이 있겠죠? 네.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죠,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머리를 분석한다. 자, 이 사람이 찾을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낙찰 사례. 아까 2013년에 있었죠? 2013년에 있었던 낙찰 사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건 번호 2013-4349. 이때 3억 126만 5천에 낙찰되었고, 당시 낙찰자는 구미 주소지의 사람이었고, 입찰자는 7명이나 있었다. 7명 정도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 입찰에도 들어오는 물건이었다. 구미시의 외진 곳에, 우리 물건보다 훨씬 더 외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 6년 전이다. 6년 전은 지금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르고 경기 상황도 다르다. 다만 이 6년 전과 지금의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는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일반 평균인의 기본 상식은 큰 변화가 없다. 6년 만에 사람의 의식과 부동산에 대한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 급변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는 있지만 다만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부동산 경기, 전체적인 경기 상황은 13년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된다. 자, 현재의 부동산 경기와 달랐던 시기의 낙찰 결과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83에서 86% 아니다. 자, 이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보면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해라라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걸 표시해놨는데 뭐냐. 자, 저는 과거에 6, 7년 전의 낙찰 사례의 감정가 대비, 단순 감정가 대비 83에서 86%라는 이 데이터. 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만들어내는 가격을 쓴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경매를 해서 입찰가를 쓰고 낙찰,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자, 부동산에 큰 상식이 없는,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일반 상식만 가지고 경매에 접근하는 불특정 어떤 경쟁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보고 그냥 스쳐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봤습니다. 감정가를 적용하니까 83%는 2억 9,400이고 86%는 3억 500입니다. 그럼 이 가격을 지금 경기 상황에서 쓸 수도 있겠느냐? 자, 제가 봤을 때 제가 분석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2억 5천에서 2억 9천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을 감안하면, 경쟁자의 이 산출 금액은 부동산 지식이 깊지 않은 어떤 불특정 다수, 이것을 보고 스쳐 지나가지 않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산출 금액은 이 거래 금액 대비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쓸까라고 판단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정말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관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건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 자, 여러 가지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그 유료 사이트는 안 봅니다. 그냥 무료 사이트만 보는데 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평균 27명 정도가 최근 2주 사이에 계속해서 조회를 하고 있더라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9년 10월 7일 0시 기준입니다. 자, 그쯤에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이때 이제 이 자료를 그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제가 만들 때 보니까 27명 정도가 보고 있더라. 자, 평균 27명이 조회하는 사건. 자, 구미시에서 27명이 조회하는 사건은 입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4에서 많게는 8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자, 이건 경험치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 박스 표시까지 했습니다. 실제 예상되는 경쟁률은, 자, 실제 입찰장에서 예상되는 경쟁률은 입찰 2일 전, 자, 2일 전까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입찰 경쟁자에 대한 정보, 자, 그들에 대한 정보, 판단한 정보와 그리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꼭 해봐야 되겠죠. 이 진짜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 자, 이 현장 조사 및 다른 실무적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냥 이런 데이터, 자, 입찰은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죠.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현장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그 정보만 가지고 제가 지금 분석한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언급할 수는 있는 한계가 있음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다. 자,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정도 입찰할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현재 노출된 정보로만 판단하자면 4에서 8명 정도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다. 자, 그것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낙찰가 제시를 위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과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자, 첫 번째, 현장 조사 및 조사 흔적에 대한 정보가 저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한 정보 없이 노출된 자료만으로 이 가격에 영향을 노출된 자료만으로 제가 봐왔기 때문에, 자, 그 외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일단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한 데이터 자료 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치권은 일단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야만 이게 맞습니다. 유치권이 있으면 이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게 새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물리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있으면 또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대한 점유적 하자도 없어야 됩니다. 자, 제3자 점유라든지 낙찰받은 이후에 점유권 해결을 위한 비용을 산정해 봐야 됩니다. 자, 이래서 중대한 점유적 하자 없고, 물리적 하자 없고, 유치권 없고, 제가 언급한 사건 외에 미칠 현장에서 봐야 될 변수 없고, 자, 이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매수 우위 시장의 힘이 지금 현재 구미시, 봉안리 그 지역의 시장의 거래 상황의 힘이 매수 우위가 약 20% 정도는 영향을 미쳐서 그 정도 하락은 일반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어느 정도 추측했는데, 이것은 현장 가서 여러 가지 물건과 그 지역 부동산에 밝은 사람의 사정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가정하고, 자, 지금이 입찰 2일 전이다. 자, 이틀 뒤 아니면 내일 정도에 입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 적정 매수 가격, 이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자, 2억 2,500만 원에서 2억 6,100만 원. 현재의 최저가가 이점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유찰되고 나서 높은 가격으로 쓰거나 또는 거기서 조금 더 써서 낙찰받는. 자, 이런 경우는 현재 이 가격, 자,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이 정도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이 가격으로 낙찰이 되려면 단독 입찰이어야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자, 단독 입찰인 경우에,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 적정 매수 가격이 아닌가. 자, 이 사이 어느 가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권장 입찰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정도 경매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제가 권장하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써서 낙찰 받기를 추천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현재 최저가 수준에서 한 4천 정도 더한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2억 9천, 이것을 최고 가격으로 해서, 이것이 권장 가격입니다. 거래 가능 금액 안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낙찰 받으시라.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조건, 그 5가지 조건이 가정했을 때 이 가격으로 받아라. 이 가격으로 낙찰이 되려면 약 2명 정도 입찰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예상 낙찰가, 그거 관계없이 제 권장 가격은 이러한데, 예상 낙찰가, 선생님의 제 권장과 관계없이 정말 낙찰을 받으려면 이 정도 사이에 될 것이다. 2억 8천에서 3억 천 정도. 입찰 인원은 3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이 들어간다면 2억 8천 이상은 쓰셔야만 낙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 한 3억 천 정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넘어선다면 입찰 인원은 3명 훨씬 이상인 5명, 6명이 될 것이고, 낙찰은 가격은 이 가격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명 정도 수준에 있을 때 2억 8천에서 3억 천 정도의 낙찰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이 가격 아니다. 물론 겹쳐지겠죠. 이것이 겹쳐지는 어느 정도 가격대 안에서 쓰시기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빨간색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정했을 때 이렇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 틀렸느냐? 나중에 다른 데이터가 있는 걸 무시하고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강조합니다. 컨설팅을 의뢰받고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무겁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또 틀리면 또 야단치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해야 되겠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제 의무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질문하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